경기도 평택의 작은 골목길. 오후 2시쯤 되면 학교를 마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정수연은 오늘도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이네 분식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45세인 수연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어요. 떡볶이 국물을 젓는 모습을 보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모, 김밥 하나 주세요. 단골 중학생 지호가 뛰어들어왔어요. 응, 잠깐만.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김밥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가 정확했어요. 똑같은 두께로 마치 자로 잰 것처럼 완벽하게 잘랐죠. 지호는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와, 이모네 김밥은 진짜 다르네요. 단무지가 이렇게 아삭할 수가 있어요? 수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분식집 한 구석, 먼지가 쌓인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조리사 자격증, 몇 개의 요리대회 상장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국 고등학생 요리 경연대회 대상 상장이었죠. 그때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남편 도연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은 채 조금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수연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그렇지 뭐. 당신은? 도연은 수연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손님들이 엄청 많았어.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후로 예약이 끊이질 않아. 수연은 도연을 위해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라면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육수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고명들.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올 법한 완성도였죠. 도연이 한 젓가락 맛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역시 당신 손맛은 정말. 그만해요.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수연의 목소리에 어떤 아픔이 스며 있었어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이 쏙 나왔어요. 수연이 편지를 열어보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뭐야? 누구한테서 온 거야? 동창의 초대장이에요. 도연이 편지를 들여다보았어요. 발신인 이름을 보자 그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한지혜. 그 사람이 왜? 수연은 편지를 꽉 움켜쥐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고등학교 요리부. 그곳에서 수연은 누구보다 빛났어요.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모두 수연의 실력을 인정했죠.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을 때의 그 짜릿한 순간. 하지만 지혜만은 달랐습니다. 정수연이 뭐 대단하다고 그래.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때는 그저 질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여보, 도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수연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괜찮아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당신이 20살 이유가 뭐 있어요? 도연의 말에 수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맞아요. 왜 숨어 살고 있었을까요? 그 끔찍했던 사건 때문에. 5년 전 수연이 총주방장으로 일하던 호텔에서 일어난 집단 식중독 사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언론은 수연을 마녀 사냥했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어요. 납품업체에서 상한 식재료를 보냈던 거였어요. 수연은 그걸 몰랐을 뿐이었죠.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수연의 명성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어느 곳에서도
그녀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창들은 어땠을까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렸죠. 역시 정수연도 결국 이런 일을 저지르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지혜의 목소리가 가장 컸었어요. 수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도연이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전 당신이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잘못한 게 없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은 최고의 요리사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도연의 말에 수연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죠. 정수연에게. 오랜만이야.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25년이나 됐네.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동창회를 준비했어. 꼭 와줘. 마이너스 한지에.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지혜는 정말 반가워서 연락한 걸까요? 아니면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어제 편지 얘기 생각해 봤어요? 아직? 전 당신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어요. 도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당신은 이 작은 분식집에 숨어 있기에는 너무 큰 사람이에요. 수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의 믿음이 고마웠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과연 자신에게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분식집 문을 열며 수연은 다시 한번 편지를 보았어요. 동창회는 이번 주 토요일 강남의 고급 호텔이라고 되어 있었죠. 순간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곳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 25년 만에 마주할 과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죠.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라는 걸. 토요일 오후 6시 강남의 그랜드 호텔 37층. 수연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에 든 작은 가방이 축축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37층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울렸죠. 수연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라운지 입구에 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들. 수연아.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수연이 돌아보았어요. 지혜였어요. 화려한 드레스에 반짝이는 액세서리. 얼굴에는 두꺼운 화장이 발려 있었죠. 예전에 소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랜만이야. 정말 안 변했네. 지혜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칭찬인지 놀림인지 알 수 없는. 수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어머, 수연이다. 민정이 다가왔어요. 그녀 역시 값비싸 보이는 옷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와, 정말 그대로네. 25년 전 그 모습 그대로야. 소영도 합세했어요. 맞아. 아직도 그 수수한 스타일이구나. 세 사람의 시선이 수연의 옷차림을 훑었어요. 수연은 평범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순간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 들어가자. 지혜가 앞장서며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라운지는 정말 화려했어요. 천장 높이 창문으로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죠. 테이블에는 비싼 와인과 고급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여기 앉아. 지혜가 자리를 가리켰어요.
당연히 구석자리였죠. 와, 여기 진짜 비싸겠다. 수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뭐, 이 정도는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야. 민정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 레스토랑 체인을 여러 개 운영하거든. 이런 곳은 자주 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몰랐죠. 수연아, 너는 뭐하고 지내? 지혜의 질문에 수연이 주춤했어요. 분식집을 운영해요. 분식집? 세 사람이 동시에 눈을 크게 떴어요. 아직도 그 작은 분식집을? 소영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예전에 요리 잘한다고 설치더니 결국 이 꼴이네.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하지만 수연의 귀에는 다 들렸어요. 수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몰락했구나. 지혜의 말에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5년 전 식중독 사건. 여전히 아픈 상처였거든요. 그건, 에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잖아. 지혜가 가식적으로 미소 지었어요. 근데 남편은 뭐해? 혹시 농사? 아니에요. 요리사예요. 요리사? 어디서? 강남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해요. 수연의 대답에 세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 레스토랑? 분식집이 레스토랑이야? 맞아. 김밥집도 요즘은 레스토랑이라고 하나 봐. 수연의 가슴에서 뭔가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 진짜 레스토랑이에요. 그래, 그래. 믿어줄게. 지혜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전혀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그때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오늘 메뉴는 프랑스 요리 코스입니다. 고급스러운 접시에 예술작품처럼 담긴 요리들. 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음식을 보는 순간 전문가적인 시선이 살아났거든요. 플레이팅이 조금 아쉽네. 소스도 너무 진해 보이고.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민정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수연아, 너는 이런 음식 처음 봐? 분식집에서만 일하니까. 지혜의 말에 수연의 손이 젓가락을 꽉 쥐었어요. 아니에요. 이런 음식도. 에이, 솔직하게 말해. 우리끼리인데 뭘. 소영이 끼어들었어요. 근데 수연아, 집은 어디 살아? 평택이요. 평택? 와, 정말 시골이네. 거기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려? 이 시간? 교통비도 만만찮겠네. 계속되는 은근한 무시에 수연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아, 맞다. 내가 큰 소식이 있어. 지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준우 알지? 내 아들. 지금 요리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 요리학원? 응. 강남에 있는 유명한 곳이야. 거기서 장학생으로 뽑혔어. 지혜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는 고급 식재료 납품 사업을 하고 있어.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죠. 와, 대단하다. 역시 지혜야. 민정과 소영이 감탄했어요. 수연아, 너도 요리 쪽 일을 하니까 관심 있을 거야. 혹시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지혜의 말에는 동정의 뉘앙스가 짙었어요. 수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괜찮아요. 에이, 도움받는 게 뭐가 부끄러워. 우리 사이잖아. 그때 수연이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냈어요. 이거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맛있어서 가져왔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였어요. 색깔도 예쁘고 향도 좋았죠. 하지만 세 사람의 반응은 차갑했어요. 아, 김치? 집에서 만든 거야? 우리가 김치를 여기서 먹어? 지혜가 김치통을 받아들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수연아, 솔직히 말할게.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너 아직도 현실을 모르는구나.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5성급 호텔이야.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지혜가 일어서더니 김치통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너 같은 실력으로 감히 요리를 논하냐? 그 순간이었어요. 지혜의 발이 김치통을 걷어찼어요. 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김치가 흩어졌어요. 수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너희가 요리를 말할 자격이 있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단호했죠. 라운지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음식은 생명이야. 그걸 함부로 버리는 사람한테 요리를 말할 자격은 없어. 수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수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정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 만에 만난 친구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수연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역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날 밤 수연은 도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짐했죠. 언젠가는 보여주고 말 거야. 그 작은 불씨가 수연의 가슴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동창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연은 여전히 분식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요리를 할 때마다 예전보다 더 정성을 기울였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화요일 오후 3시쯤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름 소나기였죠. 그때 분식집 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실례합니다. 잠시 비 좀 피해도 될까요? 젊은 남자 2명이 뛰어들어왔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수연이 수건을 건네주었어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한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작지만 깔끔한 분식집이었죠. 혹시 TV 프로그램 제작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카메라 장비 같은 게 보였거든요. 아, 맞아요. 숨겨진 고수를 찾아서라는 요리 프로그램 PD입니다. 김 PD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근처에서 촬영하다가 비를 만났네요. 그럼 따뜻한 거라도 드셔요. 라면 끓여드릴게요. 수연의 자연스러운 친절함이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금방 해드릴게요. 수연이 주방으로 향했어요.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평범하지 않았어요. 먼저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냈어요. 그 다음 특별한 재료들을 넣기 시작했죠. 김 PD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저기, 라면 하나에 이렇게까지 하세요? 음식은 정성이니까요. 수연의 손놀림이 정말 빨랐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계란을 풀어넣고 파를 송송 썰어 올렸어요. 마지막에는 집에서 담근 김치까지. 15분 후. 자, 드세요. 김 PD 앞에 놓인 라면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올 법한 비주얼이었죠. 한 젓가락 맛을 본 김 PD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게 라면이에요? 맛이 완전히 달랐어요. 깊고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조연출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냥 조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수연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김 PD가 수연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20년 넘게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사장님, 혹시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적 있으세요? 수연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예전에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실력이면 김 PD의 눈이 반짝였어요.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프로그램요? 수연이 당황했어요. 숨겨진 고수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인데 일반인 중에 요리 실력이 뛰어난 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그런 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한 실력이세요. 그때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쳤네요. 가봐야겠어요. 김 PD가 일어서며 명함을 하나 더 놓고 갔어요. 꼭 연락 주세요. 수연은 명함을 들여다보았어요. TV 출연이라니.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 어땠어? TV 프로그램 PD가 왔었어. TV PD? 수연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도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거 좋은 기회 아니야? 무서워요.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숨어 있을 이유가 뭐 있어? 당신은 최고의 요리사야. 하지만 예전 일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었잖아. 도연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 기회에 진실을 보여줘. 한편 그날 밤 지혜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저 요리학원 그만둘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갑자기? 실력이 안 늘어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요.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른 곳? 어디? 강남에 유명한 곳이 있다던데. 그런 곳은 돈이 얼마나 드는데. 지혜가 소리쳤어요. 사실 지혜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고급 식재료 납품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사업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렇긴 하지만 지혜가 말을 흐렸어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수연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TV 출연을 할까 말까. 그때 단골 손님 지호가 들어왔어요. 이모, 어제 TV 사람들 왔다면서요? 응, 그렇긴 한데. 우와, 이모 TV 나와요? 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모 요리 진짜 맛있는데. TV 나오면 유명해질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수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해볼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PD였어요. 사장님 결정하셨어요? 아직 이번 주 촬영인데 한 번만 해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수연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레었어요. 이번에는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자. 25년 전 그 소녀의 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분식집 벽에 걸린 낡은 상장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전국 고등학생 요리 경연대회 대상. 그때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수연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그 모습을 본 지호가 말했어요. 이모, 눈이 반짝여요. 맞아요. 오랜만에 수연의 눈에서 열정이 되살아났어요. 숨겨져 있던 재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방송 당일 아침, 수연은 거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괜찮을 거야.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도연이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긴장하지 말고 당신이 가진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 고마워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송국에 도착하자 스태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수연 씨죠? 어서 오세요.
김 PD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곧 오실 거예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연은 다른 참가자들을 만났어요. 모두 자신만만해 보였죠. 저는 중식당을 20년간 운영했어요. 저는 이탈리안 전문이에요. 수연만 유독 조용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마음이 다시 움츠러들려고 했어요. 자, 그럼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들어가자 화려한 세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최신식 주방 시설이 가득했죠. 오늘 미션은 추억의 학교 급식을 고급 요리로 재탄생시키기입니다. MC의 말에 참가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수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학교 급식. 그 말이 25년 전 기억을 되살렸거든요. 고등학교 요리부에서 급식 메뉴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했던 그때 제한 시간은 90분입니다. 시작. 다른 참가자들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잠깐 멈춰 섰어요. 뭘 만들지? 그때 떠오른 메뉴가 있었어요. 짜장면.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던 메뉴였죠. 하지만 항상 아쉬웠어요.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수연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재료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범한 재료가 아니었죠. 최고급 한우, 신선한 해산물, 직접 만든 면용 밀가루까지. 정수연 씨가 뭔가 특별한 재료를 고르고 있네요. 해설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의 손놀림이 달라졌어요. 25년간 숨겨져 있던 실력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먼저 육수를 만들었어요. 한우 사골과 각종 채소를 넣고 진하게 우려냈죠. 그 다음 춘장 소스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와, 저분 춘장을 직접 만드시네요. 그것도 프랑스 요리 기법을 쓰고 있어요. 심사위원들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수연은 집중하고 있었어요.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면을 직접 볶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늘리는 수타면이었죠.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미슐랭 셰프인 심사위원이 감탄했어요. 저 실력이면 어느 호텔에서도 총주방장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수연은 몰랐어요. 카메라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잡고 있다는 걸. 마지막 플레이팅이 시작됐어요. 검은 접시에 아름답게 면을 올리고 그 위에 색깔별로 고명을 올렸어요. 빨간 새우, 노란 계란지단, 초록 오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시간 끝. 수연이 손을 들었어요.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표정은 만족스러웠어요. 심사가 시작됐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요리도 훌륭했어요. 하지만 수연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게 짜장면인가요? 심사위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요리였거든요. 한 젓가락 맛을 본 순간 이건 심사위원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다른 심사위원들도 감탄을 멈추지 않았어요. 춘장 소스가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니. 면의 식감도 완벽해요. 이건 예술 작품이에요. 수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오늘의 우승자는 정수연 씨입니다. 스튜디오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연 씨,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오랜만에 요리의 즐거움을 느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과거에 전문적으로 요리를 하신 적이 있나요? MC의 질문에 수연이 잠깐 망설였어요. 예. 호텔에서 총주방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분식집을 하시게 됐나요? 5년 전 식중독 사고가 있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납품업체의 문제였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그 일로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오늘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방송이 끝난 후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땠어? 우승했어요. 정말 축하해. 도연이 수연을 껴안았어요. 그날 밤 방송이 나갔어요. SNS가 난리였어요. 숨겨진 마스터 셰프 발견. 분식집 사장님의 놀라운 실력. 이게 진짜 짜장면이야?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한편 지혜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나온 수연의 모습에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야?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수연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준호도 옆에서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저분 정말 대단하네요. 응.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준호가 말했어요. 저분한테 요리 배우고 싶어요.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의 분식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TV 보고 왔어요. 짜장면 있어요? 사인해 주세요. 수연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기자들도 나타났어요. 인터뷰 좀 해주세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수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진짜 요리를. 그 말에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랜만에 되찾은 자신감이었어요. 숨겨져 있던 재능이 드디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연의 분식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줄을 서는 사람들, 끊이지 않는 인터뷰 요청. 그런데 무엇보다 수연 자신이 가장 많이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돌아왔거든요. 목요일 오후 평소보다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분식집 문이 열렸어요. 수연이 고개를 들자 깜짝 놀랐어요. 지혜, 민정, 소영이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차림. 고개도 푹 숙이고 있었죠. 특히 지혜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수연아.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뒤에서 젊은 남자 하나가 따라 들어왔어요. 준호였어요. 그는 어머니보다 더 창피한 표정이었죠. 앉으세요. 수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복수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들이 불쌍해 보였거든요. 수연아, 미안해.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TV 보고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민정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를 무시하고 조롱했잖아. 정말 잘못했어. 소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그런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 아니, 알았어도 인정하지 않았을 거야. 그때 준호가 앞으로 나왔어요.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수연 선생님, 죄송합니다. 수연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니. 일어나세요.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급 식재료 사업이라니. 실제로는 아버지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해요. 지혜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저도 유명한 요리학원이 아니라 동네 요리교실에 다녀요. 준호의 고백에 수연의 마음이 아팠어요. 거짓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선생님, 제발 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세요.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진짜 요리가 뭔지 배우고 싶어요. 수연이 준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왜 저한테 배우려고 해요?
TV에서 봤어요. 선생님의 요리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그런 요리를 하고 싶어요. 수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 알겠어요. 수연의 대답에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수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요리는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좋은 요리를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준호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수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수연의 말에 세 사람이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부터 수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요리 학교를 여는 것이었어요. 수연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개원 준비가 한창일 때였어요. 도연이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요리 학교를 연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무서워요.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당신만큼 요리에 진심인 사람 없어. 첫 수업 날이 다가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준호는 물론이고 다른 동창들도 왔어요. 심지어 지혜까지. 저도 배우고 싶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짜 요리가 뭔지 알고 싶어요. 수연이 웃으며 답했어요. 환영해요.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요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수연의 질문에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기술이요. 레시피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이에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음식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장의 과정이니까요. 그 말에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수업이 끝난 후 준호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 더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지혜도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수연아, 정말 감사해. 뭐가요? 우리를 다시 받아준 것. 수연이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밤 수연은 도연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오늘 어땠어? 정말 행복했어요. 수연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니까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 것 같아요. 당신은 타고난 선생님이야. 도연이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6개월 후 수연 아카데미는 유명해졌어요. 실력 있는 요리사들을 많이 배출했거든요. 특히 준호는 정말 놀랍게 성장했어요. 선생님, 저 요리 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정말 자신 있어요? 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담아서 요리할게요. 준호의 눈에서 열정이 느껴졌어요. 지혜도 많이 달라졌어요. 허세 부리는 대신 정직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나도 작은 식당을 열어볼까 해. 좋은 생각이야. 응원할게. 어느 저녁 수연은 요리학교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학생들의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죠.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수연의 마음이 따뜻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되어 있었어요. 아프지 않은 흉터,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 흉터. 그 흉터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수연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완성되는 거야. 그때 도연이 들어왔어요. 집에 가자. 응. 수연이 불을 끄며 말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요리학교의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수연 아카데미 마이너스 마음을 담은 요리를 가르칩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연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